자, 그렇다면 골고루 먹는다고 해서 모든 음식을 다 먹으라 이런 말씀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. 네. 자, 나에게 맞는 음식을 잘 골라서 먹어야겠죠? 네. 되게 이제 우리가 많이 경계하는 것들이 이제 편식인데 그렇게 하면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이제 골고루 먹으랍니다. 이 골고루 먹으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곡물이나 또 야채, 과일, 생선, 육류 이런 것들을 적당한 비율로 먹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육류 중에도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되게 우리 편식하면 육식을 되게 얘기하죠. 그래서 야채 과일을 좀 덜 먹고 육식을 많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편식 중에서도 특히 나쁜 것은 우리가 육류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신한테 맞지 않는 육류 뭐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편식을 사실은 하라고 합니다. 근데 그 편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편식, 알고 하는 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나의 몸에 맞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서 먹어라. 그리고 맞지 않는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덜 먹고 피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예컨대 우리가 돼지고기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, 대개 돼지고기를 드시고 이제 속이 부글거리거나 또 가스가 많이 차고 심지어 또 설사를 하고 또 이런 돼지고기를 또 많이 즐기면은 기운이 많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또 치질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의뢰이 그냥 나는 돼지고기 먹으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구나라고 그냥 의뢰이 생각하면서 평생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실 이런 경우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. 되게 한의학에서는 이 음식의 성질을 뭐 따뜻하다 아니면 또 매우 열이 난다 또 서늘하다 매우 차다 이러한 또 기운으로 분류를 하는데 돼지고기는 차가운 성질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몸이 찬 사람들 예컨대 자기가 이제 방귀가 잦고 또 설사를 자주 하고 대변이 잦은 이런 사람들 또 찬 것을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속이 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 이것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이죠. 더구나 이분들이 또 돼지고기에 뭐 또 콜라겐이 좋다고 해서 또 껍질 또 이런 걸 먹거나 아니면은 되게 이제 돼지고기 중에서 기름, 뭐 비계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드시면 이 찬성질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런 음식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되게 이제 이렇게 속이 찬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드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돼지고기의 찬성질을 좀 중화할 수 있도록 또 살코기 위주로 드시거나 또 찬성질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성질의 그런 식재료를 통해서 중화를 시키면 됩니다. 되게 우리가 향신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향이 나면서 매운 것들이 이 따뜻한 성질이거든요. 되게 그래서 파, 마늘, 생강, 고추, 또 파프리카, 피망 이러한 식재료를 통해서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중화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상추 쌈을 또 드시는 것보다는 또 깻잎을 싸서 먹거나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재료의 성질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중화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이 식재료가 나한테 나쁜 영향이 오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중화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되게 이제 우리 많은 또 한의사들이 또 음식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한의학의 또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 또 이게 학파마다 또 유명한 한의사라고 그래서 또 이것들은 또 성질이 차다 따뜻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신뢰를 주지 않거나 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한의사들이 이의 없이 돼지고기 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실히 정해진 것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지켜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 몸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불량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무조건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덜 먹거나 아니면 최소한 즐기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. 돼지고기 이야기를 하셔서 네. 그러는데요. 찬 음식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네. 부추 무침처럼 좀 이렇게 따뜻한 네. 그 음식과 같이 먹으면 네. 중화가 되니까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네. 그러면은 돼지고기 이외에 다른 고기들, 뭐 네. 소고기라든지 오리고기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성질의 고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네, 돼지고기는 이제 대표적으로 성질이 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, 자, 찬 성질의 음식,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차가운 얼음을 먹고 설사를 한다. 이 사람 당연히 차다고 할 수 있겠죠.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나 다른 고기를 먹거나 몸의 반응을 살펴보면 됩니다. 그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돼지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탈이 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다. 그러면 따뜻한 성질의 육류로 우리가 닭고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닭고기, 소고기,
이런 것들은 따뜻하다. 오리고기는 성질이 약간 서늘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편차가 그렇게 심하진 않기 때문에 오리고기는 또 대다수가 즐길 수 있고 또 흔히 얘기하는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오리고기는 식어도 굳지를 않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러한 또 불포화 지방이 많은 오리고기는 또 다 드시는 게 좋고 또 잠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추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부추는 맛은 매우면서 성질은 좀 차가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아,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아닌 네, 거네요. 부추를 되게 네. 이제 매운맛이 나기 때문에 예. 따뜻하다고 보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매운맛이 나면서 차가운 성질이 있는 것들이 이제 부추나 아니면 또 뭐 예를 대표적으로 고추냉이 뭐 네. 우리 일식집에서 먹는 와사비라고 예. 얘기하는 것들 고추냉이가 또 매우면서 또 성질이 차고 또 박하 그리고 갓김치 이런 것들이 매우면서 좀 찰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또 매운맛이 나는 것들은 또 따뜻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차가운 육류를 먹을 때는 그렇게 따뜻한 성질의 그런 재료들과 곁들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.